네, 안녕하세요. 토요시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평생연금 배당 실천하기 167번째 시간이고요. 계좌 다변화 및 분산 투자 및 분할 매수, 투자 전략 구축, 매주 매달 현금 흐름 구조 계속 만들어 갑시다라고 하는 주제로 영상 찍게 됐고요. 제 블로그 들어와 보시면 평생연금 배당 폴더 안에 167번째 거 보시면 됩니다. 시작에서 모든 투자 판단 늘 그렇듯이 본인 몫입니다. 특정 투자 결정 권유하지 않고요. 추천도 하지 않습니다. 오롯이 이제 제가 뭐 가지고 있는, 그리고 할 것들을 소개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제목처럼 있잖아요. 계좌를 다변화하고, 분산 투자하고, 특히 또 분할 매수하는 투자 전략. 이거 관련해서는 늘 얘기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는 제가 어떻게 그렇게 구조를 잡고, 분할을 하고, 계좌를 다변화시켰는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주배당이 있으니까 매주 들어오는 배당이 있고, 매달 들어오는 매월 배당도 있고, 분기하고 그거는 뭐 그냥 여기에 섞여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현금 흐름 구조 어떻게 짜고 있는지, 그러면 실제로 제가 배당을 얼마씩 받고 있는지 그런 내용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집어넣고, 어쨌든 우리는 계속 이걸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를 꼭 잊지 말고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배당을 시작해서 쭉 한번 데이터를 여러분들도 한번 기록해 보세요. 처음 시작했을 가령 오늘이 이제 7월 6일입니다. 그리고 1년 지나선 2026년에 또 7월 6일이 되겠죠. 만약에 1년 정도 데이터를 만든다면, 그래서 처음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의 배당 금액과 1년 후의 배당 금액은 저하고 계속 만들어 간다는 전제하에서는 굉장히 많이 변해 있을 거고 바뀌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제가 여기 3개 있는 이미지를 가져왔는데, 얘는 토스 거고요. 제가 토스에서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실 거고, 근데 지금은 토스에서는 배당 금액만 받고 있고, 그 금액으로 생활비로도 쓰고 재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토스에서 다시 뭐 재투자를 하진 않고 다른 곳에 재투자를 하고 있고요. 다음 화면에서 보시고 계신 건 여기 ISA 계좌,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삼성증권에서 운영하고 있는 ISA 계좌. 여기는 이제 국내 ETF들 위주로만 다 들어가 있죠. 해외 건 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카카오페이 증권에서 이용하고 있는 국내외 증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카카오페이 증권은 토스 증권을 이제 여기다가 한 번 더 미러링 한다는 거 개념으로 가져온 거예요. 뭐 대체용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토스용을 아예 없애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그냥 거기는 그냥 세팅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여기 와서 세팅을 하는 와중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3가지를 쓰고 있는 건 아마 알고 계시죠? 늘 그렇게 얘기해 왔으니까. 토스증권 일반 계좌, 삼성증권의 ISA 계좌, 이거는 원래 개인 종합자산 관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절세 계좌고요. 여기에서도 IRP나 이런 거에서 연금저축도 들 수 있긴 한데, 그거는 여기서 일단은 여기 가입은 하지 않았고 그냥 ISA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에서는 아까 그 미러링 얘기했으니까 토스 증권 그대로를 이제 여기에서도 같은 형식으로 같은 스타일로 이제 매수 중에 있어요. 국내외에. 그걸 이제 운영 중에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그 관련된 내용 한번 보죠. 아까 우리 3가지를 보시면서 단번에 나왔을 텐데, 계좌를 다변화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 것도 지금 다 여기 화면상에서는 다 보이시죠? 국내 주식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해외 주식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같이 동시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에만 집중 투자하고 있지 않다는 거.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분할 매수는 아마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이렇게 매수 정리해갖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하나 보이시나요? 수량이 많이 샀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사 있진 않고, 여기 지금 미국 게 27개 들어가 있다는데 이렇게 한 개씩 혹은 소수점으로 해서 종목들을 이렇게 늘려 혹은 펼쳐놓고 저는 이렇게 이제 분할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매수의 마지막 매수가 아니라 계속 이렇게 늘려간다는 소리예요. 리얼티 인컴 같은 경우는 지금 2.64주를 갖고 이제 처음부터 2.64주를 산 게 아니라 0.5주, 0.1주, 한 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매수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한 주씩 돼 있는 건 온주로밖에는 매수가 안 되기 때문에 또 타이밍을 보고 금액에 맞춰서 또 이제 매수를 또 한 개씩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전 늘 그렇게 합니다. 계좌도 다변화시켰고, 그 다음에 분산은 당연히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한꺼번에 한 번에 다 사지 않고 항상 분할하는 매수 전략 유지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현금 흐름을 구축해 놓았다는 거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매달, 매분기, 그 다음에 매년 뭐 이런 식으로 배당을 받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핵심 키워드라고 해서 제가 계좌 다변화, 분산 투자, 분할 매수라고 한 건 증권사별의 좀 특징을 살려서 리스크하고 기능을 분리했다는 취지로 봐주시면 되고,
분산 투자는 국내, 해외, 커버드 콜, 리츠, 채권, 뭐 원자재, 기타 등등 많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자산군이 좀 다양화했고, 분할은 시점에 따라서 그렇죠. 왜 이 분할 매수, 사실 여기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 여기에 덧붙이면 현금도 사실 필요합니다, 여러분. 현금은 매수하는 건 아니죠. 그죠? 현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금이잖아요. 분할 매수하고 개념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이것도 하나의 종목으로 여러분들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은 항상 비중 어떻게 해요? 100이라고 하는 우리가 비중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갖고 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10에서 30% 정도는 현금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적어도 20% 이상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숫자로 얘기할게요. 100만 원 중에 20만 원을 그냥 현금으로 들고 계십시오. 그리고 이 현금을 들고 계시면서도 그러니까 매일 이자를 받는 방법도 있긴 하거든요. 카카오페이 증권 아니면 메리츠연금 이런 데서는 매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는 해요. 물론 그게 하루에 10원, 20원 이렇게밖에 안 되겠지만 그것도 돈이기 때문에 그것도 자금이잖아요. 어차피 그것도 모으면 몇천 원이 되면 또 몇천 원에 맞는 종목을 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현금도 하나의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이렇게 잘 모아서 가셔야 되고 여기서 이제 분할 매수라고 하는 건 여기 시점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주식이라고 하는 건 뭐 잘 아시겠지만 혹은 저보다 더 많이 아실 수도 있지만 항상 오르기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시 밀어볼게요. 주식이 지금 내 시점에서 얘가 이렇게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다만 이 시점이 백데이터를 보게 되면 뭐 이렇게 해서 올라온 시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시점이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시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떨어졌다고 해서 많이 산다? 오른다고 해서 안 산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죠. 내가 어떻게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뭐랄까요? 어떤 룰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은 사실 국내외 이슈 상황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와중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게 천정이 닿아 있는, 그러니까 꼭대기에 어느 정도 올랐다고 판단되면 사실 여기서부터는 좀 적극적인 매수는 조금 힘들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겁이 나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서 매수를 멈추는 건 아닙니다. 조금씩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금도 중요하고, 예, 맞습니까? 그래서 천천히 사는 거, 그게 바로 이제 분할 매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한 종목에 너무 몰입해서 투자하는 건 절대 안 되죠.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된다는 건 굳이 제가 얘기 안 해도 아주 중요한 명언이기 때문에 꼭 지키셔야 된다는 룰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평단가 조정에 가능한 게 바로 이제 분할 매수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국내외 이 꼭대기 이 시점에서의 분할 매수는 좀 무서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의 전략은 어떤 경영상에 혹은 특별한 이유 없는데도 빠지는 거 그럴 수 있죠. 환율이 떨어지면 환율 때문에 또 떨어지는 종목도 있기는 해요. 그런 것들은 한 개, 두 개씩 이렇게 사 모으시면 되는 거예요. 시장을 너무 멀리서 거시적으로 보는 건 시장의 참여도를 낮추는 좀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시장에 가까이 근처에서 좀 바라봐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제 관점이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조금 떨어지면 그런 것들 한 개씩 좀 받아서 좀 킵해 놓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좀 매수를 해 놓는 편이죠. 아셨습니까? 물론 이거는 사람마다 성향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뭐 배당을 얼마 받는지도 중요한 이슈고, 저는 토스하고 삼성하고 카카오페이를 각각 85%, 10%, 5% 정도로 지금 자산이 이렇게 분할되어 있습니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토스증권에서 나오는 이제 증권 그 배당 가지고 그죠? 생활비 일부 쓰고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달되고 이렇게 전달되고요. 그리고 ISA 계좌에서도 이제 배당이 나올 테죠. 나오고 있죠. 얼마 되진 않는 돈이지만 얘도 카카오페이 증권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얘를 메리츠 종금으로도 메리츠 증권 쪽으로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다 개설은 해놓은 상태고 나무증권도 마찬가지고요. 한투도 옛날에 썼던 거지만 지금은 그냥 내비뒀는데 얘도 추가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증권사들은 계속 이렇게 저는 늘려갈 겁니다. 다 이렇게 다각화할 거예요. 왜냐하면 특징이 조금씩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근데 여기서 제일 쓰기 편한 건 토스증권이 좀 제가 생각할 땐 되게 쓰기가 편한데 얘는 딴 것보다도 문제라고 생각되는 게 삼성증권의 카카오페이 증권의 배당금 입금이 뭐 가령 오늘 입금이 되면 토스증권은 오늘 입금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입금이 좀 늦어요. 늦어요. 늦고 늦어요. 그렇다고 해서 돈을 떼먹는 건 아닙니다. 근데 늦은 만큼의
원래 줘야 되는 돈을 이 사람들이 늦게 받는 건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증권사들은 일찍 준단 말이죠. 그러면 얘들이 그죠? 기능적으로 뭔가 어떤 이슈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나쁘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드는데 그렇다고 망한다고는 생각도 1도 안 들지만 좀 늦게 주는 게 사실은 좀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나오는 배당금들은 다 이런 식으로 분산을 시켜서 다시 재투자를 한다거나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얘를 통해서 월 배당 받는 금액을 그냥 대체로 보니까 평균 한 150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삼성증권은 한 2만 원 정도 받는 것 같고, 카카오페이 증권 한 5천 원 정도로 이제 합산이 됐어요. 정말 금액은 얼마 안 들죠. 그쵸? 예, 얼마 받진 않지만, 이거는 이제 지금의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저도 여러분들하고 마찬가지 요번 달 연말이나 또 1년이 지나고 나면 이 금액들이 또 상승되어 있겠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항상 저희는 매일 한 개씩, 두 개씩은 적어도 사나가니까 다 모으고 있잖아요. 그러면 배당금이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냥 수학적으로, 산수적으로도, 수학이란 말 뺄게요. 산수적으로도 배당 10개 가진 종목의 배당금하고 20개 가졌을 때 배당금이 다른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배당 금액은 늘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희한하게도. 그건 당연하죠. 그러나 여기서는 매수라고 하는 그 어떤 액션만 얘기하는 거지 매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팔게 되는 순간 배당은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됐습니까? 자, 어쨌든 우리는 이런 식으로 모아간다고 있는 거 보시면 돼요. 그럼 왜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냐? 계좌 나눈 거, 당연히 계좌 나눈 건, 계좌를 이렇게 나눈 건 토스의 특징, 삼성의 특징, 카카오페이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ISA 삼성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비과세가 있습니다. 좋죠. 그런데 얘는 문제는 3년 동안 의무 보유가 있긴 해요. 근데 물론 그 사이에 사고팔고가 돼요. 그리고 통장 인출도 되지만 그 인출된 만큼 금액이 빠져요. 내가 가령 1년에 2천만 원 모을 수 있으면 내가 돈을 집어넣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빼버리면 2천만 원에서 빼기 얼마가 돼버려요. 그러면 내가 채울 수 있는 금액이 그만큼 차감이 돼버려요. 뭐 조금 손해일 수도 있겠죠. 때에 따라서 최대 1년까지 모을 수 있다고 하니까 요거 잘 이용해서 보시면 되고, 이 ISA 삼성 거 가지고는 해외 거를 다이렉트로 살 수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걸 살 수 없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슈드 여기서 살 수가 없다는 소리. 그래서 우리가 대체제로 어떤 거 삽니까?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이런 걸 사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지수를 끌고 와서 국내에 상장된 거니까 이거는 매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코덱스라고 하는 브랜드 자체는 삼성 거고 타이거는 미래에셋 한국 거잖아요. 둘 다. 네, 뭐 이런 이유. 그래서 해외 주식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미국 거만 사는 게 아니라 그죠. 토스를 대체하는 용도로 제가 본기 때문에 국내 것도 같이 모아갑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여기서 간과한 게 하나 있다면 잘 아시겠지만 저는 종합소득세, 종소세라고 합니까? 5월 달에 다 빼기를 했습니다. 즉 종합과세 대상자로 종합금융과세 대상자로 돼서 어쨌든 지금 이제 세금은 제가 낸 세금이 더 많았기 때문에 조금 돌려받았지만 문제는 이제 의료보험이죠. 건보료죠. 건보료는 2026년 1월 달부터 좀 상승이 되는 걸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사실. 세금 많이 내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삼성계좌 이런 걸 통해서 비과세를 좀 많이 늘려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러나 쓰임에 있어서는 얘도 그죠. 5년간 얘도 평생 가져갈 수는 있지만 채울 수 있는 금액이 딱 1억으로 딱 뭐랄까요? 이 정해져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채울 수가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잘 좀 개념 이용하셔서 좀 모아가고요. 여기에 없는 게 또 하나 있다면 연금저축하고 IRP 이런 내용들은 사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은. 그건 또 차차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시죠. 종목을 이렇게 그죠? 종목을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사는 거. 여기는 지금 이런 것만 내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제 분산해서 투자한다는 건 여기를 한번 봐보시면 돼요. ETF마다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ETF 하나 가지고만 계속 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장 좋은 ETF 최근에 급부상한 게 있었죠. 근데 지금 이거 아마 못 살걸요 아마? 플러스 고배당주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불과 올해 초만 하더라도 10,000원대 초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8,000원, 19,000원까지 올라가 버린 상태라서 이걸 쉽게 담을 수가 사실은 없죠. 초반에 이걸 많이 담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생기는데 뭐 괜찮습니다. 이거 말고도 세상에 좋은 종목들은 널리고 널렸어요. 그래서 세상에 좋은 종목들이 널리고 널렸기 때문에 하나에 몰입 투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플러스 고배당주라고 해서 그죠? 뭐 10년, 20년까지 계속 상승한다? 그거는 그냥 우리의 희망사항이잖아요. 그죠?
주식은 희망사항으로 가기에는 리스크가 굉장히 큰 자산이에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종목에 이렇게 나누는 건 이런 리스크들을 분산하기 위해서인 거고, 그 다음에 즉 분할해서 매수하는 건 시점을 나누는 거죠. 지금 샀을 때, 내일 샀을 때, 일주일 후에 샀을 때 가격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조금씩 분할해서 사면 적어도 이런 거죠. 항상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여기 샀을 때, 여기 샀을 때, 여기 샀을 때, 여기 샀을 때, 바닥에 샀을 때 평균을 하게 되면 그래도 손해는 아니라는 거죠. 꼭대기에서 수천 개 사는 것보다, 그죠? 올랐을 때 조금, 내렸을 때 조금, 또 같이 더하기 빼기 더하고 보면 평균 값이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밑으로 좀 내려오고 어느 정도 수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리스크가 많이 이제 빠지죠.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놓쳤는데, 시점을 나눠서 분할 매수하는 것 좋은 점이 뭐냐면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국내 ETF들 있잖아요. ETF들이 이게 적어도 한 달에 하나 내지 분기에 한 개 정도 좀 이렇게 좀 눈에 띄고 사고 싶은 종목들이 조금씩 생겨요. 이해되셨습니까? 제 말 뭔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신규로 ETF를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좋은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 판단에는. 최근에는 코덱스 코리아, 타이거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인가? 그것도 이제 좋을지는 몰랐지만 그것도 지금 시가총액이 올라가는 거 보면 사람들이 많이 매수한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그렇듯이 그뿐 아니라 몇몇 좋은 종목들이 그래도 적어도 분기에 한두 개 정도는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얘들 종목들을 우리가 이런 시점을 생각하지 않고 한꺼번에 다 사고 그냥 기다리고만 있을 상황에서는 얘를 추가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맞아요. 그래서 분할 매수의 개념 중에는 이런 식으로 좋은 종목들이 나왔을 때 여기도 좀 눈을 돌릴 수 있는 여력 혹은 자금이 된다는 소리, 여유가 된다는 소리, 여유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걸로도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 것들, 뭐 종목 대표적인 거는 뭐 그렇 패스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월배당 흐름, 주배당 흐름을 만드는 거죠. 국내 걸로도 미국 걸로도 만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너무 수익률에는 집착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수익률 회복력 어쩌고저쩌고 얘기했지만 제가 어제 이런 비교를 했습니다. 어떤 300만 원을 투자해서 월에 그죠? 10만 원을 받는 건 이거는 상당한 욕심이거나 상당한 고배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수익률을 연으로 하면 이거 얼마나 좋지 아세요? 제가 따로 말 안 했죠. 이게 월 120이면 1년에 120만 원을, 월 10만 원이면 1년에 120만 원이고, 300만 원 투자해서 월 120을 받는 건 프로테이지로 연 수익률이 40%라는 소리예요. 수익률 극대화로서는, 이거만한 거 없습니다. 이거 정도면 뭐, 그죠? 3천만 원만 모으면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3천만 원 모으면 월 100만 원 받는 거니까 엄청난 거죠. 그죠? 그러나 이런 수익률에는 함정이 되게 많습니다. 재살 깎아서 주는 것들이 대체로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익률에 너무 집착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건 현금이 흘러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10,000원을 받아도 있잖아요. 그날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지정된 날짜에 따박따박 들어오는 게 가장 좋아요. 월급처럼요.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 우리가 가끔은 이런 소리도 하죠. 아유, 월급쟁이. 근데 월급쟁이가 가장 편한 플랜을 짜는 데는 가장 편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날까지 어떤 계획이 만들어져요. 한 번에 1,000만 원 받고 1년 후에 또 1,000만 원 받고, 이 방식은 굉장한 사람의 어떤 관리가 리스크가 필요합니다. 계획을 1,000만 원 가지고 계획을 매일, 매월, 매주로 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한번 얘기하다 보니까 좀 쓸데없는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현금 흐름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많이 고민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매달 10,000원을 받든 간에 지정된 날짜, 지정된 시점에 10,000원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근데 이제 매달 받는 것보다는 매주가 또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주배당도 사실은 조금 핵심 포인트이기도 해요. 저는 매주 월요일 날 주배당을 받아요. 그리고 여기엔 소개는 안 했지만 내일이나 모레쯤, 그래서 요번 주 중에는 신규로 나온 주배당 종목들이 한 4개에서 몇 가지가 보이는데, 그런 종목들도 좀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까 합니다. 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는 배당 목표를 30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건
제가 150 받고, 그래서 이거 합쳐도 그냥 150이라고 봅시다. 이제 한 50% 달성한 것 같습니다.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만 200 만들고 300 만들고 이게 목표지만 최종적으로는 500 만드는 게 목표고요. 여기서 만드는 5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저만 있는 게 아니죠. 저는 항상 가족 계좌도 한다 그랬잖아요. 저뿐 아니라 가족 1, 가족 2, 우리 이 가족 1과 2의 이 친구들도 배당을 만들고 있는 와중이거든요. 아직은 100만 원을 못 채웠고 아직은 30만 원을 못 채웠어요. 이런 식의 좀 플랜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채워가고 있다는 거 됐죠? 그래서 토탈 내 거하고 가족 거 합산해서 이제 500 이상이 되면 그쵸? 우리가 꿈꾸던 경제적 자유 뭐 그런 게 좀 그런 여유? 여유는 죄송합니다. 그건 너무 좀 겸손하지 못한 단어네요. 조금 더 생활에 활력이 좀 더 생길 것 같습니다. 됐죠? 종목만큼 중요한 게 사실 계좌이긴 한데 수익률만큼 중요한 것도 좀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계좌를 갖든 그 계좌 하나만 하지 마시고 위험하니까 좀 나누시고 그 다음에 분산도 하시고요. 너무 뭐 리츠가 좋다고 해서 리츠를 수천 개, 수만 개 살 필요 없습니다. 위험한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뭐 코브드 콜도 나쁘다고 얘기했지만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거기 때문에요. 잘 분산하시고 그리고 여기 자금이 뭐 보너스를 받건 갑자기 이제 배당을 받아가지고 뭐 가령 100만 원이 생겼으면 이거 100만 원 전부 다 한 번에 한 날 어떤 날짜에 다 매수하는 거 제가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죠. 여기서 저라면 50만 원 그냥 뚝 떼놓고 50만 원 가지고 나 조금, 가족 1, 가족 2로 조금씩 해서 분산해놓고 그 다음에 조금씩 분할해서 매일 몇 개씩 사게끔 저는 아마 좀 얘기할 겁니다. 이 현금은 그대로 받아놓고요. 유지하면서요. 요 현금의 용도는 맞아요. 시장이 급락하는 경우 생기죠. 그죠?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 생깁니다. 요즘은 급락을 해도 또 회복이 되는데 회복되는 건 별로 저는 좋아하진 않지만 급락되는 그 시점에 요런 남은 자금으로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종목 혹은 이상 없는 종목들이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 많습니다. 희한하게도 이상한 날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조금씩 모아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다시 회복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만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끝으로 이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모든 투자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사고 파는 거, 매수 매도. 그죠? 한꺼번에 매수 매도 하지 마시라 그랬죠? 그죠? 조금씩 천천히 매수할 때도 매도는 아직 생각은 안 하지만 매도할 경우가 생길 때도 조금씩 천천히 그리고 그 액션을 취했을 때 그 결과는 누가? 본인이 받아들여야 되고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몫이에요. 저를 탓하면 안 됩니다. 저는 조언을 한 거니까 그죠? 남을 탓할 필요 없다는 소리입니다. 아무튼 성투해 주십시오.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